물가 상승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 이번 주에 이제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전국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하였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1998년 IMF 때인 6.8%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7월에 5.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전반적인 어떤 장기적 추세를 보면 예전에는 높았으나 점차 이제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 시에는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물가 수준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이 최근에 이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예. 작년 상반기에 어떤 평균 물가 상승률이 2.0%였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3.0으로 조금 올랐는데 올해 6월에 6.0%로 아주 크게 올랐다는 요 점이 아주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가 오름 속도가 더 걱정이다. 그걸 더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 이야기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넓지 않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물가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배경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국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광주는 6.3인데 전남은 7.1%로 전국보다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 각 개별 품목들의 비중을 저희가 가중치를 알아봤더니 전남의 경우에는요. 그 농축수산물이나 그리고 석유류 제품의 가중치가 전국 어떤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도 공업 제품 비중이 높고 이러한 탓에 이제 원유랑 국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파급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에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름값이 사실 체감상으로는 안 떨어지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센터장님? 저도 기름을 굉장히 자주 넣는 편인데요. 기사를 통해서 유류세가 인하되거나 기대를 많이 하고 주유소를 찾으면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실제 네. 기름값이 많이 인하됐다는 그런 느낌은 정말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직장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하니까 이제 유류값에서 이제 가장 체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빨리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5만 원을 기름을 넣으면 32리터 정도 넣었다고 보면 지금은 똑같은 5만 원을 주고 23리터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바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또 휴가나 명절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앞으로의 전망일 겁니다. 네네. 어렵겠지만요, 팀장님. 앞으로의 물가 전망 좀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향후 물가 상황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발 공급층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 이 영향은 앞으로도 좀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의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고 또한 지금 정부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이런 요인까지 가세하면서요.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외 어떤 경기 둔화 가능성과 원자재 수급 개선 이런 등의 물가 하방 리스크도 네.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상방 물가가 올라가는 리스크 요인이 더 크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면 전쟁 끝나면은 좀 이제 상황이 좀 진정이 좀 되려나요? 뭐 저도 이제 그걸 희망하는데 역시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제대로 생산이 재개가 돼서 이제 교역이 다 이렇게 원활하게 되기까지는 조금 또 시차라는 게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은 그 물가의 오름세가 계속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정부 물가를 잡는 그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뭐 가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잡아야겠지요. 근데
어찌됐든 사실은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뭐 강력한 무기가 역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조정.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가 지금 오름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금리 현장에서 느끼는 금리는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네. 실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1.75%이고요. 전년 7월 대비는 약 1.25%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기준으로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6월 기준으로는 약 정기예금이 1년제 기준 1% 미만의 금리를 줬었고요. 예. 지금은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으로 은행인의 금융권에 맡기신다라면 약 3% 정도의 수준의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방금 강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물가 상승 원인도 있겠지만 향후에도 미 연준의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추가 상승 기회 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빌리러 이제 은행 가면은 무슨 금리, 무슨 그 채권 금리 3년채니 5년채니 금융채니 뭐 알아듣기 어려운 금리들이 많거든요. 대장은 기준금리죠. 이 기준금리는 우리 한국은행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예. 뭐 기준금리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13일에 네. 저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시장의 금리 전망, 시장 어떤 기관들의 금리 전망 상황들 한번 좀 몇 개를 살펴보니까 네. 한 14개 기관이 전망한 걸 봤더니요. 그중에서 이제 12개 기관이 0.5%포인트. 저희가 이거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0.25%로 올리는 네네. 것보다 이제 더 크니까 그렇게 인상할 거로 예상했고 2개 기관은 이제 0.25%포인트 인상할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금리 동결을 전망한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네네. 이제 요런 어떤 시장에서의 예측하는 것은 결국 최근에 어떤 물가 상승 추세가 네.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향후 얼마만큼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 금리 인상은 확실한 거고 그 인상 폭도 종전의 어떤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조금 큰 빅 스텝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게 어떤 그런 기류가 크다는 게 어떤 그런 방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던 분들께는 이게 참 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는 어떠신가요? 최근에 자주 받는 전화가 대출 이용 고객들로부터 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비싸졌냐. 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내가 쓰는 대출 이율은 몇 %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결국 올해 들어서 이자 증가가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말해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자가 오른다는데 그럼 이자를 내릴 수 있는 우대 조건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시는 고 꼼꼼히 살펴보는 현장의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현재의 참고 상황입니다.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각 은행별로 갖고 있는 금리 인하 요건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보편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카드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적금을 가입하신다든지 아니면 펀드나 목돈을 예치를 하시거나 또는 갖고 계시는 보통 내용의 평잔을 일부러 맞춰준다는 등 여러 가지 우대 요건이 있고요. 가장 생활 속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자동 이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급여를 해당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시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거의 동일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적금보다는 대출 이용 고객이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죠. 네, 그런 것 저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이번에도 0.5%포인트 올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다면 역시 또 그 이후로는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역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상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들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경기 둔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이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소비나 투자에 어떤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둔화시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현재 지금 2.7%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회복세가 좀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어떤 양극화를 수반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같은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이 받는 위험이 커지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질문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아봤거든요. 좀 살펴볼게요. 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경제 성장률, 또 취업자 증가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타당한 금액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걸 타당한 것을 판단할 수는 네, 좀 예. 어렵긴 하죠. 맞습니다.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이제 인상률을 보면 작년 대비 5.0% 이제 늘었는데 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7%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하면 7.2%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취업자 증가율 2.2%를 차감하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변수가 이제 안에 결정 과정에 들어간 건 맞는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은 사실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좀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을 들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서 부담이 많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10년 뒤에 1억을 만드는 계좌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이 정말 청년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청년들에게 저축의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의 특화된 상품을 내놨는데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과 그리고 만기 해지 시 지원되는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의 방법은 월 1,000원에서 매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이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라면 월 불입 금액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새 정부에서 다시 이런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라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비과세 상품이나 특화된 상품들은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가입을 절대 불가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라는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역시 도움이 된다라는 네. 게 선생님의 답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